안녕하세요. 오늘의 수업 과정 안내하고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진료 현황표와 거래 내역서 만들기를 통해서 브이룩업, HLOOKUP, 투데이 함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엑셀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문서 작업의 자동화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복잡한 데이터를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함수를 사용하면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채울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찾기 참조 함수를 이용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 그 날짜 함수를 활용해서 문서를 스마트하게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게요. 그럼 환자 진료 현황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 값을 찾아보도록 할까요? 오른쪽에 보이는 진료 코드 표에 보면은 진료 코드, 담당 의사, 진료 과목이 있어요. 그럼 왼쪽 표를 보면은 진료 과목과 담당 의사 셀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초록 색깔 코드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F열 3셀을 선택하도록 합시다. 찾기 참조 함수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추출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오른쪽에 보이는 진료 코드표의 담당 의사와 진료 과목의 데이터를 왼쪽 진료 현황 데이터가 값을 찾는 함수를 이용해서 채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브이룩업 함수 설명을 한번 하고 같이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브이룩업 함수는 배열의 첫 열에서 값을 검색해서 정한 열의 같은 행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함수입니다. 그럼 우선은 저희가 찾을 값을 먼저 선택해요. 참조 범위를 잡고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몇 번째 열에 있는지 선택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계산하고자 하는 F열 3셀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이룩업 함수를 불러올게요. fx 함수 마법사를 선택하고 범주는 찾기 참조 영역을 설정하고요. 함수에서 화면 아래로 내려서 브이룩업 함수를 찾아서 선택할게요. 찾으셨다면 확인 버튼 눌러서 마법사를 실행하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찾을 값이라고 보이시죠? 첫 번째 찾을 값을 선택하고 찾을 값은 진료 코드가 되겠죠. 찾을 값 진료 코드 선택. 두 번째 참조 범위라고 있죠? 오른쪽에 보면 진료 코드 초록 색깔, 오른쪽에 보면 진료 코드 보라 색깔 데이터 보이시죠? 범위 잡아 볼게요. 진료 코드표 전체 범위 잡았습니다. I열 4행부터 K열 8행이라고 들어가네요. 그럼 저희는요, 해당 데이터를 여기서 잠깐 엑셀은요, 기본적으로 상대 참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식을 복사하면 참조 범위도 함께 이동이 되는데요. 절대 참조를 이용해야지만 지금 범위 잡은 진료 코드표가 고정이 됩니다. 자동 채우기를 할 때 참조 범위가 변동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해당 범위는 고정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키보드의 F4번 눌러서 테이블 범위는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럼 세 번째 열 번호는 우리 지금 찾고자 하는 데이터 뭐예요? 진료 코드, 진료 과목이네요. 진료 과목은 이 진료 코드표에서 몇 번째 열에 해당하나요? 세 번째 열이죠. 자, 그럼 3번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옵션인데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고자 할 때는 0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브이룩업 함수 인수 대하창
입력 다 마무리되셨다면 확인 버튼 눌러서 결과값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광민호 환자는 내과가 나오네요. 나머지는 채우기엔들로 채워서 어떤 진료 과목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오른쪽 진료 코드표의 내용을 살펴보고 맞게 데이터가 참조되어 들어왔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담당 의사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되겠는데요. 계산하고자 하는 G열 3셀을 선택하고요. 다시 한번 fx 함수 마법사를 불러옵니다. 찾기 참조 영역에 vlookup 함수를 찾아서 선택하고요. 찾고자 하는 값은 진료 코드가 되겠고요. 테이블 범위는 오른쪽 보라 색깔 진료 코드표를 전체 범위 잡고 고정시켜주면 된다라고 했죠. F4 눌러서 절대 참조로 변경합니다. 세 번째, 열 번호는 이번에는 우리 어떤 데이터 추출해야 되냐면 담당 의사예요. 담당 의사는 코드표에서 두 번째 열에 있네요. 그럼 2라고 쓰고요. 네 번째는 옵션입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데이터를 추출해야 할 때는 0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하셨다면 확인 버튼 눌러서 결과값을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요. 나머지는 채우기엔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6월 8일 이현우 환자명까지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데이터는요, 아까 비슷한 듯 하지만 달라 보이죠? 환자 진료 현황 데이터이라고요. 진로 코드표가 달라졌을 거예요. 아까는 열 방향이었다면 지금은 행방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번에도 사용할 함수는 아까는 vlookup이었다면 지금은 hlookup 이라는 함수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hlookup 함수는 어떻게 정의하고 사용해야 되는지 한번 확인하고 같이 실습하도록 할게요. hlookup 함수는요. 계열의 첫 행에서 값을 검색하고요. 그런 후 지정한 행의 같은 열에서 데이터를 뽑아오는 함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입력 방법은요. 찾을 값을 선택하고 참조 범위를 넣어주는데 참조 범위는 고정을 시켜야 되니까 항상 F4번을 눌러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찾고자 하는 행번호가 몇 번인지 입력하고 마지막에 옵션은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0이라고 우리 입력할 거예요. hlookup 함수는 horizontal이라는 뜻의 수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찾으려는 자료가 가로 방향으로 정리되어 있을 때 사용하는 함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계산해 볼까요? 진료 과목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F열 3행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후 hlookup 함수를 불러올 건데요. 상단 fx 함수 마법사를 눌러서 찾기 참조 영역에 hlookup 함수를 찾아서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찾을 값이에요. 찾을 값은 우리 진료 코드 가지고 하면 되겠죠. 진료 코드에서 전체 진료 코드표를 또 어떻게 해준다? 절대 주소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했어요. F4번 눌러주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찾아야 되는 값은 진료 과목이 되겠고요. 진료 과목은 진료 코드표에서 몇 번째 행에 있을까요? 맞아요. 세 번째 행에 있어요. 세 번째 행이라고 써주고요.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는 데이터를 추출해야 되기 때문에 옵션은 0이라고 넣어주도록 합시다. 되셨다면 확인 버튼
눌러주실까요? 그럼 이번에는 담당 의사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G열 3행에다가 마우스를 클릭을 하고요. 담당 의사 결과값이 나와야 될 VLOOKUP 함수를 또 이번에는 담당 의사 데이터를 추출해 보도록 할게요. 계산할 G열 3셀을 선택하고요. 함수 마법사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마법사 창이 열리면 찾기 참조 영역에서 VLOOKUP 함수를 불러오고요. 첫 번째, 찾을 값은 진료 코드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테이블 범위는 진료 코드 전체 데이터 범위를 설정하고 키보드에 F4번 눌러서 절대 주소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행번호는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데이터가 담당 의사예요. 그럼 담당 의사가 진료 코드표의 몇 번째 행에 있는지 살펴보면 되겠죠. 담당 의사는 두 번째 행에 있네요. 마지막으로 옵션은 0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정확하게 일치하는 데이터를 추출해야 되기 때문에 0이라고 맞추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료 과목은 내과, 담당 의사는 박지성 하고 나오는 결과값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저희는요, 이 데이터 둘 다 범위 잡고 한꺼번에 채워볼까요? 그러면 이현우 환자의 박지성 내과 의사님을 채워줬어요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번에는요, 거래 내역서 파일이 열려 있는데요. 유효성 검사와 이름 정의를 하고 찾기 참조 함수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해요. 지금 제 화면에는 시트가 두 개가 있는데요. 품목 단가라는 시트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품목과 규격과 단가라는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이름 정의를 먼저 한번 하고 갈게요. 품목에 해당하는 B열 2행부터 9행까지 범위 잡아 볼게요. 영역을 범위 잡았다면 상단 수식 탭에 오셔서요. 정의된 이름이라는 그룹에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라는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그대로 클릭하고 눌러줄게요. 그럼 이렇게 작은 창이 하나 열렸을 거고요. 첫 행에 체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대로 유지한 채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이름 정의가 됐습니다. 우리는 다른 시트로 이동할 거예요. 거래 내역서 시트로 이동을 했고요. 품목에 해당하는 10월 12행부터 10월 16행까지 범위 잡아 볼게요. 방금 전에 이름 정의한 내용을 가지고 유효성 설정을 통해서 품목을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범위 다 지정하셨다면 데이터 탭으로 이동하세요. 데이터 탭의 데이터 도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선택해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대상을 목록에서 제한 대상을 모든 값에서 목록으로 바꾸고 원본에다가 방금 전에 이름 정의한 내용을 써주도록 할 건데요. 등호부터 입력하고 등호부터 입력하고요. 방금 전에 이름 정의할 때 필드명이 품목이었어요. 품목이라고 이름을 적어주도록 할게요. 쓰셨다면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그런 후 품목에 해당하는 목록 단추를 누르면 방금 품목 단가에서 이름 정의한 내용이 거래 내역서의 품목에 또 삽입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데이터의 C타입 초고속 케이블이라고 넣을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해당하는 품목들을 하나씩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G열 12행부터 16행까지 품목의 목록이 각각 설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품목에 따라서 규격이라는 데이터를 여기서 추출해 줄 수가 있겠죠. 계산 한번 해보러 갈까요? 2열 12행을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기준이 열이니까 찾기 참조 함수의 vlookup 함수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vlookup 함수 마법사가 지금 실행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기준값, 찾을 값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품목의 이 품목의 규격이 뭐예요? 하고 추출해 오면 되겠죠. 자, 테이블 범위는 품목 단가 시트에 여기 데이터 가지고 오면 되겠어요. 그대로 범위 잡아 볼게요. 전체 드래그 하셨다면 F4번 눌러서 고정시키도록 합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품목에 맞는 규격을 뽑아오는 거였죠. 그럼 이 전체 데이터에서 규격은 2번째 열에 있네요. 그래서 열 넘버는 2번이에요 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데이터를 추출해야 되기 때문에 옵션은 0이라고 적어줄게요. 아셨다면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결과가 궁금하다면 나머지 데이터는 여러분들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채워주도록 할게요. 그럼 단가도 계산할 수가 있겠죠. 품목 단가 시트에 보면 이렇게 단가가 세 번째 열에 있어요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계산하는 식도 vlookup 함수가 아주 동일하겠죠. 규격과.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 그대로 함수를 불러와서 한 번 더 계산하는 게 아니라 방금 전에 계산된 규격 함수를 복사해서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훨씬 더 편하시겠죠. 그럼 복사하고 수정하는 방법도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2열 12행을 선택합니다. 그런 후 수식 입력줄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럼 수식에 여기 해당하는 함수가 입력되어 있는 걸 보시고요. 번째 범위 잡아보세요. 번째 범위 지정하고 복사합시다. 컨트롤 C 복사를 하고요. 엔터 키를 눌러서 마무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 후 단가 계산할 거였으니까 G열 12행 단가셀을 선택하고요. 그대로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컨트롤 V 단가 넣었더니 어때요? 똑같은 규격과 동일한 데이터를 만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요, 여기서 어떤 것만 수정하면 될까요? 봐요. 열 번호가 3이야. 요것만 수정하면 되겠죠? 그대로 vlookup 함수에 열 번호 2라고 되어 있죠? 우리 뭐 하면 된다? 를 3으로 고치면 단가가 제대로 계산이 되겠죠? 다시 한번 엔터 버튼 눌러서 수정이 되어서 결과가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채워주세요. 그러면 C타입 초고속 테이블부터 휴대용 SS 케이스까지 단가 계산이 마무리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 공급가액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공급가액은 수량과 단가를 곱해주면 결과가 나오겠죠. 공급가액은 제가 미리 계산식을 넣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량만 입력하면 공급가액은 자동으로 계산되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럼 우선 여기 데이터 보기 좋게 규격이 좀 부족해요. 공간이. D열과 F열이네요. 그 경계선에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가서 더블 클릭. 그럼 알아서 자동으로 셀의 너비만큼 열 너비가 조절이 될 거고요. 수량은 수동으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수량을 입력하는 순간 공급가액이 바로바로 계산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까지 되셨죠?
그럼 이제 위쪽으로 올라오셔서 날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청구 1에 해당하는 C열 6셀을 클릭하도록 할게요. C열 6셀은요. 오늘 날짜가 나오게끔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날짜가 나오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today 함수가 그렇습니다. 이는 등호와 함께 today 함수 직접 써주도록 할게요. C열 6행에 오늘 날짜가 나올 수 있도록 today 함수를 입력했어요. 입력을 다 하셨다면 엔터키를 눌러서 진짜 오늘 날짜 나오는 거 맞는지 확인부터 해볼게요. today 함수는요. 괄호를 제가 아무것도 안 넣었죠. 괄호 안에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today 함수는요. 컴퓨터의 시스템 날짜를 기준으로 오늘 날짜를 표시해주는 함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값은 문서를 열 때마다 자동으로 갱신이 됩니다. 내일 열면 내일 날짜, 한 달 뒤에 열면 한 달 뒤 날짜가 반영되어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화면 하단에 만료일 보여요? H열 19셀 만료일 눌러볼게요. 이 셀은요. 14일 후의 날짜가 입력되도록 만들어 볼게요. 그럼 오늘 날짜에다가 14일을 더해주면 될까요? 그대로 클릭을 하고요. K 함수를 다시 한번 써주도록 할게요. K 함수 입력해 주고요. 인수가 없어요. 가로를 열었다 닫았다 해주시면 오늘 날짜 나오겠죠? 14일 뒤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14라고 추가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다 되셨다면 엔터 버튼 눌러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나오셨죠? 그럼 H열 19셀에는 14일 후의 날짜가 입력되는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3월 6일이라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지금 화면엔 사원 성적이라는 데이터가 입력된 파일이 보여요. 지금 근무지 기준표와 성적 기준표가 있어요. 그러면 해당 데이터에 VLOOKUP과 HLOOKUP 함수 중에 알맞은 함수를 선택해서 사원 성적을 만들 수가 있겠죠. 사원 성적을 만든 후 화면 하단에 있는 데이터도 완성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원 성적의 성적을 계산하기 위해서 F열 3행을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 성적을 구하기 위해서요. 성적 기준을 이용하시면 되고 열 기준이니까 VLOOKUP 함수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럼 F3셀 선택 후 마법사를 통해서요. VLOOKUP 함수를 찾아서 열도록 할게요. 기준이 되는 값, 찾을 값은 평균이 되겠고요. 테이블 범위는 성적 기준표 전체 데이터 다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아요. 갖고 오셨다면 F4번 눌러서 절대 주소로 열 번호는 성적이니까 세 번째 열이 되겠네요. 3번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네 번째는 옵션이에요. 옵션은 어때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아니라 근사치 값을 추출해야 하니까 이번에는요. 0이 아니라 생략을 하시면 되겠어요. 또는 true라고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확인 버튼 눌러보실까요? 값이 나왔고요. 나머지 데이터는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근무지를 계산해 볼 거예요. 근무지에 해당하는 주열 3셀을 선택하고요. 근무지 기준표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니까 HLOOKUP 함수를 이번에는 불러와야겠어요. 그럼 함수 마법사를 눌러서
찾기 참조 영역에 h룩업 함수 찾아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준이 되는 찾을 값은요, 성적이 되겠고요. 테이블 범위는요, 근무지 기준표 전체 범위 잡으시면 되겠고요. 그런 후 F4번 눌러서 절대 주소로 변경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건 근무지고요. 근무지 기준표에 근무는 두 번째 행에 있으니까 행번호는 2번이라고 쓰고요. 요번에 옵션인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계산할 거라 0이라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다면 확인 버튼 눌러서 채우기 핸들로 채워주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신승훈의 성적이라는 요 셀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계산하고자 하는 F열 11셀을 선택을 하고 계산하고자 하는 셀 그대로 선택하시고 찾기 참조 영역에 VLOOKUP 함수를 찾아서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함수 마법사가 실행이 되면 찾을 값을 먼저 선택할까요? 찾을 값은 성적 평균 성적이 되겠네요. 찾을 값은 평균 점수가 되겠고요. 테이블 범위는요. 여기 되겠죠? 성적 기준표 전체 범위 잡아보도록. 절대 주소를 만들어도 되고 이번에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F4번을 누르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럼 이번에는 생략 한번 해볼까요? 열넘버는 여러분들 몇 번째 열인가요? 성적이니까 3, 세 번째 열에 있네요. 열넘버 3번이라고 쓰시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아니라 근사치 값을 추출할 거야. 그럼 옵션은 생략하시던가 true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생략할게요. 확인. 그러면 신승훈 님의 성적은 9 하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요. 고윤정의 근무지도 계산해 볼까요? 근무지 기준표가 행 위주니까 h룩업 함수를 불러와야겠네요. 고윤정 근무지에 해당하는 셀을 선택하고 F6 눌러서 찾기 참조 함수에 h룩업 함수를 불러올게요. 찾으려는 기준값을 선택하고요. 고윤정의 성적을 클릭하도록 할게요. 그러는 테이블 범위는요. 근무지 기준표 전체 범위가 되겠고요. 행번호는 근무지니까 이행이 되겠죠. 그런 후 옵션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추출해야 되니까 0이라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되셨다면 확인 버튼 눌러줄까요? 그럼 이번에는요. 부자재 내역서라는 데이터가 보이는데요. 품목 단가 시트에 항목과 규격과 단가가 입력이 되어 있어요. 해당 데이터를 활용해서 여기 항목을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이름 정의부터 먼저 하고 올게요. 품목 단가 시트로 이동합니다. B열 2행부터 B열 9행까지 범위 지정하고요. 상단 수직 탭에 정의된 이름의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눌러줍니다. 창이 열리면 첫 행 체크되어 있어요. 그대로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내역서 시트로 이동해 볼게요. 방금 전에 이름 정의한 내용을 유효성 설정으로 연결해서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내역서 시트에 와서 여기 항목 영역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10열 12행부터 16행까지 범위 지정하고요. 데이터 탭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눌러서 제한 대상을 모든 값에서 목록으로 바꾸고요. 원본을 선택하고 원본 박스에다가 등호부터 입력하고요. 항목이라고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내역서 시트에 오셔서
항목 부분에 방금 전에 이름 정의한 내용을 가지고 유효성 설정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C열 12행부터 16행까지 범위 지정하고요. 데이터 탭의 데이터 뒤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아이콘을 눌러서 제한 대상 모든 값을 목록으로 바꾸고요. 원본 박스를 클릭하고 이름 정의한 필드명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은 항목이라고 입력했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그럼 항목의 목록 단추가 하나 생성되었을 것 같고요. 클릭하고 눌러보면 품목 단가에서 이름 정의한 품목들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항목에 대한 데이터를 하나씩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그럼 항목이 모두 완성되었고요. 이 항목에 맞춰서 입력의 데이터를 내역서에 자연스럽게 완성되도록 VLOOKUP 함수를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2열 12행을 선택하고 VLOOKUP 함수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찾을 값은 무선 마우스가 되겠고요. 테이블 범위는 품목 단가 시트의 전체 데이터 범위 잡으면 되겠죠. 절대 참조로 바꾸기 위해서 F4 눌러서 절대 주소로 변경하고요. 이 지글지글한 범위에서 우리가 계산할 규격은요. 두 번째 열에 있어요. 열 넘버는 2번이라고 쓰면 되고요. 정확하게 하는 옵션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0이라고 적어줄게요. 아셨다면 확인 버튼 눌러서 채우기 핸들 통해서 데이터를 채워보도록 합니다. 데이터의 길이가 좁아서 달려 보인다면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열너비도 조정해 주세요. 자, 그럼 수량도 품목 단가에 그럼 단가를요. 품목 단가에 있는 이 값을 자동 완성으로 또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한 번 더 반복해 봅니다. 단가 계산할 G열 12셀을 선택하고요. fx 마법사의 VLOOKUP 함수를 다시 한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찾을 값은 무선 마우스가 되겠고요. 테이블 범위는 품목 단가 전체 데이터를 범위 잡고 F4 눌러서 절대주소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지글지글거리는 데이터 범위에서 단가는 세 번째 열에 되겠죠. 3이라고 입력하고요. 네 번째 옵션 1차는 데이터 수출해야 되기 때문에 0이라는 옵션 번호를 넣어 그런 후 확인 버튼 눌러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채워주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공급가액에다가 계산식을 다 넣어 놓았기 때문에 수량만 입력하면 수량과 단가가 곱해져서 공급가액이 계산됨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수량 한번 넣어볼까요? 수량을 입력하자마자 바로 공급가액이 완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날짜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까요? 선고일에 해당하는 C열 6셀을 선택하고 눌러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늘 날짜가 자동으로 나올 수 있는 투데이 함수를 이용해 볼게요. 투데이 함수 입력하니까 26년도 2월 20일이라고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만료일 보이세요? H열 19행의 만료일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만료일은요, 7일간 유효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늘 날짜에서 7일을 더해주는 날짜가 출력되도록 완성해 볼게요. 오늘 날짜에 7일이 더해진 날짜는 2월 27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을까요?
엑셀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렇게 문서 작업을 자동화하는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이거든요. 복잡한 데이터를 일일이 다 입력하지 않아도 지금 VLOOKUP, H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어때요?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채울 수가 있어서 굉장히 편리했죠. 찾기 참조 함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학습을 우선 했어요. 또한 날짜 함수를 이용해서 날짜를 입력하니까 어때요? 문서를 좀 더 스마트하게 작성하는 방법을 알 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따라오셨으리라 믿고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뵐게요.